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2운성 포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명리를 공부하면서 여러가지 많은 다양한 어떤 그 분야의 그 이론들을 접하게 되고,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막힘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사주 공부가 쉽지가 않죠. 근데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주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게 이제 12운성 포태법입니다. 물론 이제 사주 명리를 이제 감명을 할 때,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사주를 이제 풀어낼 때, 형충 회합이랄지, 육합, 육충, 반합, 공망부터 시작해서, 이제 육친론부터 시작해서 격국론 이런 걸 다 이제 공부를 물론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분야도 물론 이제 고전도 봐야 되겠고, 근데 공부할 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2운성을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사주 감명하는데 아주 상당한 유용한 도구가 되고, 또 필수 과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12운성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그런데 자주 접하시고 또 자주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좀 쉽게 또 와닿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자에서는 12운성 포태법, 이제 일주는 이것들이 굉장히 고난이도의 어떤 사주 명리 풀어내는 테크닉이라고도 이제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아무튼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좀 천천히 또 잘 알아보면 또 반드시 또 알아야 될 그런 이제 과목이고 분야이다 보니까 잘 또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2운성이라는 거는요, 이제 12가지의 운성이죠. 12운성. 이제 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12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생왕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물론 삼합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있지만, 어쨌든 태어나서 이제 죽게 되는 그 과정이 자연의 이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생이잖아요. 이제 태어나서 생인데, 여기 보면 이제 생이 있어요. 이제 생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그래서 12운성이 12가지입니다. 생이라는 거는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나서 쭉 와서 이제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태에서 묘는 이제 땅 밑으로 들어가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절지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태는 이제 잉태를 했다는 거죠.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했다는 거고, 양은 이제 양육을 해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길러져 가지고 세상 밖으로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고 왕하게 되어서 쇠하게 되고 병이 나서 죽고 땅으로 들어가고 끝나서 다시 또 잉태하고 양육되어서 태어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반복되어진다는 그 논리가 12운성입니다. 근데 12운성을 잘 공부를 하시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하고 자연의 이치하고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태어나서 성장해서 죽는 과정이나 자연의 과정의 어떤 이치가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유념하셔서 이제 보시면 또 재미도 있습니다. 생부터 이제 보신다 그러시면, 지금 여기 이제 천간이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제 갑을, 병정, 이제 화토동법으로 해서 이제 병정에서 여기서 이제 무하고, 무기는 이제 화토동법이라고 해서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정, 무기 같이 가고, 경신, 임계. 그래서 여기 천간이 이렇게 있고요. 요 천간이 지지에서 이렇게 흘러간다.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보는 겁니다.
병화는 이제 보면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요 태어나는 생인데 생이 어디 위에 있냐면 인으로 되어 있죠. 인. 요거 이제 인으로 보면 인이 시간대가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을 우리가 인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아주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태양이 이제 뜨는 시간이 보통 뭐 한 4시 좀 후반대나 뭐 한 5시 정도면은 이제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으로 돼서 이제 욕지 이제 묘시가 되면은 또 이제 점점 해가 떠서 왕의 시간이 오시죠. 왕의 시간이. 오시는 이제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시에 이제 가장 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이건 이제 죽을 사인데요. 유시죠. 그러니까 병은 유시에 이제 사가 되는 겁니다. 유시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이 유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묘가 술시예요. 술시는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이 되면은 완전히 그 태양은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태양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뭐 시간대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절태양 생욕대가 노가 되고 12운성적으로 태양도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병화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또 이제 간목을 또 이제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간목은 큰 나무나 이제 다년생 그 큰 이제 나무, 이제 뭐 기둥 이런 걸 의미하지만, 이제 그 땅을 뚫고 이제 솟아오르는 기운이랄지, 그 다음에 그 씨앗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생명의 어떤 그 단초가 되는 그 씨앗이죠. 자연에서 봤을 때도 어떤 씨앗을 갑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면은 요 간목이 보면 지금 이제 태어나는 게 생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생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여기 해에 태어납니다. 해의 생. 해수에. 근데 이제 갑이 왜 해월에 태어나느냐, 씨앗이. 그 해월이란 거는 11월 달이죠. 이제 뭐 저희 사주 명리학이 음력으로 뭐 아니면 저기 이렇게 그 보는 것으로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신데, 뭐 저희 사주 명리학은 태양력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게 양력입니다. 그 해가 바뀌는 것도 양력으로 바뀌는 거고, 월이 바뀌는 것도 양력으로 바뀌죠. 그 해월이 이제 양력으로 한 11월 달이잖아요. 그럼 11월 달이면은 이때가 왜 씨앗이 나냐? 11월 달이 되면 나무에 열린 그 열매가 다 떨어지고 벌어지면서 씨앗이 나와요. 그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씨앗이 나오는 게 봄에 나오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이제 가을이 다 끝나서 열매가 땅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열매가 뭐 나무에 붙어있든 땅에 떨어지든, 어쨌든 11월 달에는 땅에 떨어지든 씨앗이 그때 이제 바로 태어나는 겁니다. 양력 11월 달. 태어나서 이제 쭉 와서 가장 왕할 때가 묘월입니다. 묘월은 양력으로 3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뭐냐면, 실제 뭐냐면 보시면 그 봄에 이제 한참 뭐냐면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할 때 이제 그 시가 이제 뭐냐면 발화가 돼가지고 이제 실제 뭐냐면 터트리기도 하고 자기 본연의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뭐 사람이 이제 그 자손을 낳듯이 이 나무들은 실제 이제 뭐냐면 그 왕한 어떤 기운을 봄에 3월 달에 한참 뭐냐면 그때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 되기 전에
이미 뭐 이제 벌써 자기 어떤 씨를 이제 퍼뜨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뭐 벚꽃 축제 같은 거 보통 많이 하죠. 그러면 4월 달에 하잖아요. 근데 그 4월 달이지만 그 3월 달, 4월 달 이렇게 보면은 그 벚나무 그 씨앗이 그 벗지라 그러잖아요. 그 열매를 벗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벗지가 벌써 떨어져요, 땅에. 4월 달만 돼도. 예. 그래서 이제 이때가 망하는 거고, 사는 이게 죽는 건데요. 씨앗이고, 임묘진 4, 5. 이게 지금, 이게 3, 4, 5, 6. 이제 6월 달만 되면 씨앗은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씨앗은 없죠, 이제 그때는 이미 다 이제 그 꽃이 피고 다 벌어져가지고, 이제는 씨앗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연의 어떤 이치, 태양이나 이렇게 그 식물이나 이런 이치나 사람의 이치나 같이 본다는 어떤 그 논점이 시리운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주를 볼 때 천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일간을 주된 걸로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일간이 뭐 갑목이 됐든 뭐 병화가 됐든 어떤 그 천간이 12운성상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 전체를 갖다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12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12운성이 흘러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 도표를 한번 좀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12운성 도표인데요.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이제 요게 갑을 병정 무기 화토동법으로 해서 그다음에 경신 임계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요게 요 자리는 목의 자리가 되겠고요. 갑목과 을목. 그리고 요 자리는 이제 화하고 토가 이제 자리를 하죠. 화, 토. 그다음에 요 자리는 금. 그리고 요 자리는 수. 그래서 지금 이게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이제 양의 천간이 있고 음의 천간이 있잖아요. 그럼 양의 천간은 이 표에서 시계 방향으로 12운성이 돌아갑니다. 지금 그러면 요 갑목 같은 경우에는 양이잖아요. 그리고 병도 양이고 무도 양이고 그다음에 요 경금도 양이고 임수도 양이에요. 요거는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양의 천간은 12운성이 12개의 운성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간목 같은 경우에는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그래서 갑은 미토에 이제 그 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갑은 이제 절태양생 여기에 이제 그 해수의 이제 생지가 되겠고요. 이제 요것은 보시면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저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지금 요 자리가 이제 아까 요 자리가 그 목이었잖아요. 요 자리가 목. 그 다음에 여기가 화, 토, 여기가 금, 여기가 수.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갑목이에요. 여기가 갑목이거든요. 갑목이면 요 갑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죠.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그래서 갑은 해수의 이제 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록지가 이제 여기 인이 되겠죠. 절태양 생육대 로.
그죠? 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병화가 있었잖아요. 병화가. 그 다음에 토도 있어. 화토동법에서 같이. 그러면 화하고 토는 해수부터 시작하는 거죠. 절지가. 절태양생. 아까 그래서 이제 이 병화가 그 태양이 요 인에서 이제 생이니까 인시 같은 경우는 새벽 3시 반부터 아침 5시 반이니까 요때 이제 새로 생하고 오시. 병화 같은 경우는 오시니까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가 가장 왕성할 때. 그리고 병은 유시인데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죽는다는 거, 없어진다. 그 다음에 그 병화는 술시 7시 반부터 9시 반 사이에 이제 아예 땅 밑으로 들어와서 아예 진짜 그 형체도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12운성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간목은 이렇게 됐고 병화가 이렇게 됐고 여기 지금 금의 자리였잖아요. 근데 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금은 인목에 이제 절이 되는 거죠. 절태양 생욕대 로광세 병삼 이렇게 해서 가고 아까 이거 수였잖아요. 여기가 지금 임수 개수. 그러니까 임수 같은 경우에는 양의 천간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여기가 지금 개수잖아요. 개수. 여기 이제 임수였고 그러면 개수는 이제 음간이 되니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부터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그래서 개는 미에 그 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에 이제 절이 되는 거고 개수가 여기서 태가 되는 거겠죠. 임수는 사에서 이제 절이 되는 거죠.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지인에 이제 끝나는 거고. 12운성 이제 도표를 갖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요걸 아까 이제 천간하고 지지하고 이제 여기 합쳐놓은 게 요겁니다. 그래서 천간이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래서 양의 천간, 간목, 병화,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경금, 임수는 12운성상 돌아가는 게 이제 이거는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돌리면 간목은 시대 절지구나. 간목은 인의 록지구나. 절태양 생욕대 록지구나. 이렇게 요거를 요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요 표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10개의 천간이 12개의 지지에 각각 이렇게 그 배치가 됐을 때 12운성상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바로. 뭐 몇 초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1초도 안 걸려야 돼요. 그냥 0. 몇 초 사이에. 값이, 만약에 갑인이 어떻게 돼요? 갑인은 록. 이렇게요. 기유생. 기는 이제 음의 이제 음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봐요. 절태양생, 기유생.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신묘절. 뭐 신은 묘에 바로 이제 여기서 시작이에요. 신묘절. 갑인절. 갑은 인의 절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 10개를 12개의 지지에 배속을 했을 때 12운성상의 포태법으로 어디에 위치했느냐는 다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숙달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뭐 처음에는 뭐 좀 약간 좀 뭐 헷갈리겠지만 뭐 금방 또 이제 뭐 어떤 이제 처음에 뭐 그 공부를 이제 교육시킬 때 이걸로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절태양생육도 뭐 이렇게 절태양생육도 이렇게 하는데 저기 뭐야 사주보러 오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와서 절태양생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 표를 자주 접하다 보면은 그냥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머릿속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그 체화를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사주 강명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돌아가는 것만 제가 한번 저기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12운성 이제 도표를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은 생지를 한번 보시죠. 생지. 일단 병화의 기준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갑도 이제 왜 그 씨앗이 그 여기 보면 그 갑목 씨앗이 왜 해월에 생활의 자도 잠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병도 생이 이제 요 인시에 이제 태양이 이제 나오잖아요.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다고 하면 일단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와서 축하도 해주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막 태어났다고 알리기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주에 생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후원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아요. 사랑을. 지금 병 같은 경우에는 요 인에서 이제 생하잖아요. 인에서 이제 생하는데 이제 그 병인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병인이 일주다. 그럼 이게 이제 생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주위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후원자도 많습니다. 일단 지지에 이렇게 생지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알리잖아요. 우리가 얘가 태어났다고 막 알리는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12운성상의 생지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PR 능력도 굉장히 좀 좋습니다. 생지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이제 생은 이제 태어난 거죠.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위의 사랑도 받으면서 이제 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기본 과정이 이제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생지를 놓인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밝은,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주 좀 비관적이진 않고 굉장히 아주 세상을 좀 밝게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이 이제 같고요. 생 다음에 이제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씻기잖아요. 그걸 이제 목욕지라 그래요. 목욕지. 생 다음에 이제 욕지인데, 지금 욕지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갑목 같은 경우에는 욕지 보면 자가 이제 욕지가 되고, 병 같은 경우에는 묘가 이제 욕지가 되고, 이렇게 쭉 써있죠, 그죠? 경호 욕지, 그 다음에 임유 욕지, 이렇게 있는데, 욕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씻기는 과정이에요. 씻기는 과정이니까 아기가 방금 태어나면은 좀 이렇게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 태분이라 그러죠? 태분. 그리고 이제 탯줄이 막 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좀 오물 같은 걸 이제 씻어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목욕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목욕은 거의 이렇게 자주 하잖아요. 이렇게 습관적으로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복의 물상이 있습니다. 반복. 되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욕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끼의 발사, 이런 것도 의미해요. 그리고 욕폐지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도화라고도 많이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예인 같은 거나 이제 이렇게 가수를 보면, 끼가 있네, 도화가 있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기를 잘 표현하고, 이렇게 좀 예술계통이나 이런 음악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욕지를 놓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욕지를 놓은 사람들의 외모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좀 잘생겼어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갑 같은 경우에는 갑의 자를 놓으면 욕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일주를 가진 사람, 갑자일주가 있잖아요. 갑자일주 사람들 있죠. 되게 예뻐요. 남자도 이뻐요. 갑자일주는. 예. 끼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을사라고 하는 요것도 욕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경호 또 욕지죠. 그죠? 병묘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건 양이고 음이니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신해 또 욕이에요. 신해욕. 그러니까 지금, 욕을 이제 놓는 건 갑자욕, 그 다음에 을사욕, 경호욕, 신해욕. 요거 네 가지밖에 없어요. 네 가지. 욕지는 네 가지. 요거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병묘라는 건 없잖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요 갑자욕, 을사욕, 경호욕, 신해욕, 욕을 놓는 천간은 요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 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좀 끼가 있고 도화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연예계통으로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예술계통으로도 많이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 표현도 좀 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여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일주를 가진 사람이 다 그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또 저희들 그 연예계통에 있는 사람들 보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막 어떻게 안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나가는 사람들 많이 보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합작이라고 그래요. 합작. 합작이 뭐냐면 그 삼합, 저희 이제 뭐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지만 삼합이 있잖아요. 삼합에는 해묘미 목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는 인호술, 그 다음에 금은 사유축 금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이제 신자진 수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갑자욕이죠. 그러면 자는 지금 요 자가 합작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하고 그 다음에 신자진, 지금 아까 신자진이 수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삼합이 합작이 돼야 돼. 합작. 그러면 요 갑자를 가진 사람은 요 신이나 아니면 요 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다 그러면, 갑자일주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에 신이나 여기는 진이나 여기 같이 있어주면 빛을 발해요. 빛을.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절이잖아요. 절욕쇠 합작이 돼요. 그러니까 삼합에서는 신자진인데 12운 형상에는 여기 보면 절욕쇠예요. 절욕쇠. 절욕쇠가 절욕쇠 합작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요 쇠. 절욕쇠 합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건 욕이잖아요. 욕은 끼인데, 요 절은 뭐냐면 또 끊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욕 합작을 하게 되면 잘 나가다 끊겨요. 만약에 이제 갑자일주인데, 이제 갑자일주면은 욕을 깔았으니까 나름대로 끼가 있어요. 끼가 있는데, 지금 절이 갑신절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대운에서 이제 신대운이 왔다. 원숭이를 하는 신대운, 아니면 뭐 신년이 왔다. 이러면 신자 합작을 하자. 신자 합작. 그러면 절욕 합작. 잘 나가다가 끊기는 거죠. 이게 잘 나가다가 끊겨요. 절욕 합작이에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진으로 만약에 이제 욕이 진으로 합작을 했다. 그럼 여기 보면 진은 쇠잖아요. 쇠.
요 진, 요 진은 쇠예요, 쇠. 합작이 뭐냐면 이렇게 욕쇠 합작, 욕쇠. 욕쇠로 합작하면 요 쇠는, 요 쇠가 의미하는 거는 왕의 이제 절태양 생욕대 녹 왕쇠, 왕 다음에 쇠예요. 왕은 가장 기운이 쓸 때잖아요. 근데 쇠는 그게 뭐 쇠하다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기운이 살짝 떨어진 정도예요. 굉장히 높은 단계, 높은 단계. 그 신살로는 이제 반한지거든요. 겁재천 지연월 망장반, 겁재천 지연월 망장반 영육화, 이게 이제 12신살이잖아요. 반한지예요, 반한지. 쇠지라는 게. 반한지라는 게 뭐냐면 말의 안장을 의미하거든요. 반한이라는 게. 반한이라는 말의 안장이 옛날에 뭐 말을 탈 정도면 상당한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한지다 그러면은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직위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욕쇠 합작을 했다 그러면 이끼가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끼가 발휘가 되면서 갑자기 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유명한 정치인들도 이제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예술인이나 이런 아니면 체육인들이나 아주 잘 나가다가 한 방에 그 가는 경우가 이렇게 전력 합작을 하는 경우예요. 근데 무명 선수로 이렇게 그냥 있다가 나름대로 끼는 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알바하고 막 그 밤에 뭐 저기 뭐야 뭐 편의점 알바도 하고 뭐 치마면은 저기 대리기사도 하고 뭐 이렇게 그 끼가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뜨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대로 실력은 있는데 그러게 뭐냐면 이게 욕쇠 합작을 했대요. 욕쇠 합작. 이 끼를 아주 높은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합작의 이건 사실 뭐냐면 약간 좀 단계가 높고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요런 거를 잘 꿰뚫어 보면 사주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제 테크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운성 공부를 좀 하시면 사주의 그 적중 확률을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합작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생욕, 이제 관대지죠. 이제 그 다음이 관대지. 이 관대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벼슬을 하면 관을 이렇게 옥패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요. 이렇게. 그게 이제 일정한 직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직위를 가지게 되면 일단은 그 수입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대를 깔면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수입도 생기고 그리고 직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화일관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병화일관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대가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진이죠, 진. 대. 그래서 이제 관대를 이제 찾다 그러면 일단은 그 의복도 이제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대물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뭐 유니폼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이제 그 결혼 그 예복을 입잖아요. 신부 신랑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축의금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돈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단계에 온 거예요. 사람이 이제 커가는 단계로도 볼 수 있고 자연이 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단계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좀 무줄합니다. 좀 약간 좀 건방지게 있게 보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유니폼을 입었잖아요. 의사들이 가운 입잖아요. 경찰들이 제복 입잖아요. 군인들이 군복 입잖아요. 그리고 뭐 간호원들이나 뭐 다 이제 그런 사람들 뭐 하다못해 택시기사라도 다 이걸 입잖아요. 그
교통 위반할 때 경찰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하지만 뭐 일반인이 가가지고 일반 그 사고 위반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뭐라도 믿고 얘기를 해야 먹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예, 잠깐 들어오세요. 잠깐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있어요. 뭐 하시나요? 네. 관대지를 이제 입고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유니폼 같은 것을 입다. 근데 또 유니폼도 저기 죄수들도 이제 유니폼을 입잖아요. 죄수들도. 그러니까 뭐 사실 경찰이나 뭐 죄수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관대를 깔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제 관대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거는 조금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쇠지, 그 반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아주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관대지 정도면은 뭐 이제 뭐 소녀다운 어떤 티를 좀 벗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숙해지려고 하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좀 사고의 수준도 좀 높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좀 약간 거만하고, 예, 좀 그렇죠. 그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대지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생욕대, 그다음에 그다음에 녹이죠. 녹지. 녹지는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 한자가 이제 뭐 녹공, 뭐 이제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 뭐 그런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녹이라는 거는 이제 먹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기본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 돈도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돈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지가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록이 이제 인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병화 같은 경우에는 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금은 신이 이제 목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을은 묘에, 그 다음에 을은 이제 묘에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신은 이제 유에, 유의 녹지. 그래서 지금 그 녹지가 이제 갑인록, 을묘록, 경신록, 신유록 이렇게 이제 그 4개가 있습니다. 녹지. 병은 록이 산데 그 병사라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이제 그 록을 깔고 있는 일주예요. 그죠? 록이. 이 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사고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고 기본적으로 직장인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그 다음에 대기업체, 뭐 그리고 일반 기업체의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게 이제 록이에요. 이제 록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뭐 록이 이제 뭐 충이 되거나 형이 되면 많이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뭐 생황묘 합작 뭐 이렇게 합작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록사양 합작이라고 그래요. 이제 록사양 합작이라고 하는데 록은 록사양 합작. 지금 이제 만약에 병화 같은 경우는 여기 미가 되고 묘가 되고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해묘미가 되잖아요. 해묘미 이렇게 해묘미 이게 록사양 합작이에요. 록사양 합작. 지금 해묘미인데 지금 보면은 시류성상 보면은 미는 양이고 묘는 록이고 해는 사잖아요. 그러니까 시류성상으로는 록사양 합작이고 그다음에 상합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해묘미 이렇게 지금 합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육을 하잖아요, 양육. 근데 요 양자가 이제 뭐 기르다 뭐 이제 그러는 이제 그 양자인데, 이제 이 록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반듯하고 생활도 이제 그렇게 하고 하면서 기르죠. 양육을 하잖아요, 그죠? 양육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요 사는 뭐 죽음인데, 이거는 뭐 우리 11년성상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육체의 힘이 다 떨어졌지만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단계,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록사양으로 이제 합작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유형을 보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 잘 기르고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쪽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 사인데, 요 사가 이제 끊긴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록사 합작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또 이게 직장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 록사 합작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직장 그만두면 완전히 본인이 진짜 죽는 줄 알아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실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보다 밑에서 또 있잖아요. 사묘, 그다음 묘 다음에 절도 있잖아요. 그 떨어지는 게 그 기운이 절태양 생육, 제일 높은 게 이제 왕의 단계인데, 생육대 녹왕, 그다음에 쇠병 사 묘 절까지, 그 사 다음에 떨어지는 게 묘고, 묘 다음에 더 떨어지면 절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까지 오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좀 정신적으로 좀 약간 좀 약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록의 단계에 오면 아주 뭐냐면 그래도 이제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또 이제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제 왕의 단계를 이제 그 전 단계니까 나의 어떤 능력을 다 펼치고, 뭐 꽃 같은 경우는 다 피고 나무 같은 경우도 가지가 다 뻗어 다 나오는 단계. 사람으로 봤을 때는 진짜 아주 청년기에서 아주 그냥 그 잘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록의 단계가 이제 그 있고요. 생왕묘 록. 그다음에 록 다음에는 이제 가장 왕한 거죠. 왕의 단계. 왕의 단계가 왔다고 하는 거는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대로 펼치는 그런 이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제 한번 볼까요? 지금 또 어디인가? 지금 이제 갑은 이제 여기 보면 왕이 이제 이렇게 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병은 여기 또 오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사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임자 왕이 있고, 계해 왕이 있어요. 여기 네 개예요. 그래서 이제 갑은 이제 이렇게 왕하다.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 갑목을 보면 이제 그 묘에 이제 왕한 게, 묘월 되면은 그 씨앗이 이제 다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기능을 묘월이 이제 그 3월달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이제 제대로 된 어떤 기운을 발휘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고, 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오의 왕이잖아요. 옷이, 병은 태양이잖아요. 옷이 낮 11시 반부터 1시 반 사이 가장 그 왕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왕하는 시기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왕이 또 생왕묘 합작을 해요. 보면은 여기 생왕묘 합작을 해요. 그러면 여기 또 해묘미가 되잖아요. 그죠? 해묘미. 생왕묘 합작. 생왕묘. 생왕묘 왜 이제 그 생왕묘 합작이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삼합의 그 논리랑 똑같아요. 삼합의 논리. 그래서 삼합으로 봤을 때는 갑은 해묘미지만, 그 11성상으로 봤을 때는 생왕묘 합작이라는 거, 이렇게 합작을 한다는 거죠. 합작. 생왕 합작하는 게 가장 좋죠. 아주 그냥 밝고 그런 어떤 그런 앞으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사랑도 받고 그런 기울이고 왕이니까. 근데 이 왕묘로 이제 이렇게 묶이다 보면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왕한데 묘운이 온다 그러면은 그 왕이 끝나는 거예요. 왕한 기운이.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끊깁니다. 이게 또. 생강묘 합작이 또 그래요. 근데 이제 묘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왕을 만나면 완전히 이제 갇혀 있다가 아주 그 사람이 또 밖으로 나와서 아주 정말 잘 나간 상태에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왕묘 합작은 생왕합작이 뭐냐면 좋다. 생왕합작. 그리고 묘왕이 합작이 되겠죠. 묘로 있다가 왕으로 되는 합작. 왕에서 묘로 가는 게 아니라 묘에서 왕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생왕묘, 생왕. 그래서 이제 합작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또 잘 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쇠지입니다. 쇠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쇠지가 12신살로는 반한지고, 반한이라는 것은 말의 안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쇠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가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어떤 좀 중후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쇠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정신적인 어떤 그 수준 자체가 좀 높다고 좀 봐야 돼요. 그 쇠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갑은 여기 쇠 이제 갑진이죠, 그죠? 갑진 쇠. 그다음에 경술이 이제 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미쇠, 을축쇠. 지금 이렇게 오면은 여기 쇠가 지금 이렇게 있죠, 이렇게. 딱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갑진쇠, 을축쇠, 경술쇠, 신미쇠. 똑같은 그 쇠를 가졌지만 뭐 천간에 따라서 양상은 완전히 틀리죠. 이제 이렇게 쇠지를 놓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정신 세계도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갑진 일주 이분들도 주변에서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술도 이제 쇠인데 뭐 이분들도 이제 아주 그냥 높은 수준이지만 한성격하죠. 경술, 신미도 뭐 공무원들이 이런 신미 일주 가진 사람들 많아요. 공무원들, 그 다음에 뭐 의사, 간호사들 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신미쇠들도 있고, 을축쇠인데 이분은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쇠지가 이제 반한지이기 때문에 왕의 단계에서 살짝 떨어진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12운성상에서. 다음이 이제 병이죠. 병. 병지인데 12운성상 이제 병지지만 저 포태법으로는 이제 역마지죠. 역마지. 이제 갑을 보면 이제 여기 갑은 병의 이제 사가 되겠고, 그죠? 을자 이렇게 있고, 병은 이제 신에서 이제 그 병지가 되겠고, 정묘도 병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이민병, 예. 계유병. 예. 병이 신의 병지가 된다는 거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아까 제가 여기 그 도표로 봤을 때 쭉 돌리면 병은 양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쭉 돌리다 보면은 요 신금에서 병지가 되는 겁니다. 병지. 그야말로 이제 병이 들었다는 거죠. 병이 들었는데 이제 이건 역마죠, 역마. 역마에서 이제 요 총 뭐냐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4개가 이제 병신, 정묘병, 임인병, 계유병. 일단 역마하고 이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주에 이렇게 병신, 정묘, 그다음에 임인, 계유 이렇게 병지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외국과 관련된 직업이나 직장을 가지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활동적이고 또 많이 좀 돌아다니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 중에 역마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 병지는 사실 병이 났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그 병이 좀 낫고 병이 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역마지로 이제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이제 병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 십이운성사고로 이렇게 지금 태어나서 이제 생욕대록왕 쇠 했다가 이제 병이 든 거예요. 이제 역마까지 온 거고 병이 들어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사입니다. 죽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가 꼭 뭐냐면 꼭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육체적인 힘이 다 떨어져서 이제 정신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갑은 사의 이제 오지역이죠. 갑오 사, 을해 사, 그 다음에 경자가 사가 돼요. 경자가 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신사가 또 사가 됩니다. 갑오, 을해, 경자, 신사. 갑오, 을해, 경자, 신사. 요 네 가지가 이제 사인데 이 사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아까도 지금 죽음이지만 정신이 아주 그냥 깊이가 있어서 이 사를 놓은 사람들의 특징이나 직업들이 생각이 아주 깊고 그 다음에 기획력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창의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기획 업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원들이 요 사를 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동주사라고 하는데요. 동주사. 동주사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여기서 뭐 갑오, 을해, 경자, 신사가 이제 그 동주사 이제 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네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주에 한 두 개, 뭐 한 세 개, 아니면 뭐 두 개 정도 갖고 있다가 운에서 또 이 사가 오는 경우에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 다음에 이제 묘로 들어갑니다. 묘.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여기 묘죠, 묘. 묘인데 이거는 이제 화개지라고도 하죠. 화개지. 이 화개라고 하는 건 이거 화는 이제 화려할 화자고 이거 이제 덮을 때자거든요. 화려함을 덮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에서 쫙 이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것들을 화려하게 이제 살아온 어떤 그런 것을 덮는다 해서 화개지라고 합니다. 화개지. 묘지라고 하고 묘지. 그 묘지를 이제 둔 사람들의 특징이 일단 땅속으로 들어가서 침잠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능동적이 아니고 좀 소극적이 성격도 좀 그렇고 행동도 좀 약간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뭐 병술일주 그런 병술은 병하는 술토에 이제 화개지가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병이 술에 지금 화개지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정축도 그렇죠. 그 다음에 임진, 그 다음에 개미, 그죠? 요거 네 개가 요거 병술, 정축, 묘, 임진묘, 그 다음에 개미, 묘가 돼요. 이렇게 딱 네 개밖에 없어요. 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그 화개지를 갖고 이제 있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이 또 깊어요, 아주. 예, 생각이 깊은데 그걸 잘 표현을 안 하죠. 화개지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건 화려함을 이제 덮었으니까 이제 아주 침잠의 상태로 이제 들어간다. 거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왔고 절이죠, 이건 절. 절을 보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아예 끝난 거예요. 절은 묘까지 온 당에서 그 사람을 좀 기억도 하고, 아, 저 사람은 죽었지만 뭐 어떤 일을 했었고 막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각도 하고 뭐 묘지에 꽃도 바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 절의 단계에 가면 아예 그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끝. 예. 그래서 이 절지를 가진 사람은 삶의 굴곡이 좀 떨어진다. 아주 그냥 그야말로 최악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절지를 가지게 되면. 예. 그래서 이제 전력세 합작인데요. 아까도 제가 이제 욕지하면서 전력세 합작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력 합작인데 욕세 합작이 가장 좋아요. 욕세 합작이 전력 합작보다 절지는 이제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이제 태조이죠. 태. 예, 태는 이제 보면 이제 갑이 이제 어디에 왔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병자태이죠. 예, 그다음에 정해가 태가 되겠죠. 그죠? 이모태, 계사태. 이렇게 해서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태라고 하는 건 이제 절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이제 생명이 이제 이렇게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가 됐기 때문에 아주 마음은 좀 불안하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갇혀 있어서 좀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안정된 단계라고는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병태대 합작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태대병 이렇게 병태대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도 이제 삼합으로 이제 논리로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흘러가는데, 태는 이제 잉태를 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제 그런 건데, 실제는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거니까 좀 마음은 조금 흔들리고 약하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양이죠, 양. 아까 처음에 생부터 이제 해가지고 양까지 왔어요, 이제 양. 양은 이제 기르다, 양육하다, 이제 이런 큰 의미가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양육이, 어머니 뱃속에서 양육이 되어서 이제 태어나기 전 단계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갑은 갑술양이죠, 갑술양, 을미양, 그 다음에 경진양, 신축양, 이렇게 네 개밖에 없어요. 네 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양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뭐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양이라는 게 뭐냐면 기르다, 뭐 이제 누구를 이제 뭐 이렇게 잘 도와주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유산, 이제 돈 같은 거, 재물 갖다가 뭐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업도 이제 의사나 간호사나 사람을 살리는 어떤 기르고 양육하는 직업들, 교육계통, 뭐 실버 산업, 그 다음에 뭐 사회복지, 뭐 이쪽 계통으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제 양지가 돼서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한 대로 이제 태어나서. 예, 여기까지 제가 오늘 12운성 생부터 시작해서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삼합, 요게 이제 합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